당연히 얘도 기본형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무리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직전에 했던 게 유리함수잖아요. 그럼 유리함수가 아닌 애들이겠죠? 유리수랑 무리수 구분은 누구로 아는데?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애가 다 유리수. 그게 되지 않아서 루트를 포함해가지고 막 표현했던 애들이 무리수잖아. 근데 그러면 루트를 포함한 애들은 다 무리수인가요? 아니죠. 그냥 무리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 다 무리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이 같은 애들도 다 무리수야. 근데 이제 그러면 얘도 그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니까 이 무리함수는 뭐야? y는 fx 꼬라지로 나타내주는데 그 fx식이 무리식인 경우를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리식을 어떻게 배웠어요? 루트를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그런 꼬라지를 우리는 무리식이라 한다 했어. 그래서 얘는 어떤 함수다? 기본형으로는 y는 루트 ax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을 보고 우리는 무리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함수 때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 그래프가 우리 기본형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표준형 얘기하고 일반형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얘도 어떤 얘기했어? 유리함수 때는 유리함수 기본형 뭔데요? a분의 k였잖아. x분의 k였잖아. 그쵸? 그래서 k에 따라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생겼냐? 얘는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그죠? 그럼 반대로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파랭이 어디 갔지? 어디가 졌어? 얘는 이렇게 되겠다.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양이냐 음수냐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지금 보니까 좀 애매한 게 a가 지금 이 앞에 들러붙은 애잖아요. 그쵸? 그럼 보면 지금 이 노란색 버전에서는 여기가 노란색이 여기서 끊겼잖아. 여기 왜 왼쪽에 마이너스는 안 돼요? 그러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돼버리니까 그럼 실수 범위가 아니게 돼버리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정의역부터 좀 잡아줘야 돼. 정의역이랑 치역부터 좀 잡아줍시다. 그럼 정의역은 어떻다? x방 x는 어때요? 지금 노란 거랑 파란 거랑 정의역이 어때? 다르죠? 정의역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x라는 애들의 후보군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노란색은 전부 다 지금 x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양수 부분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파란색 얘는 전부 다 음수에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양수일 때 기준인 건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 노란색 버전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버전에서는 얘는 뭐가 돼요? 오히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얘는 루트 내부가 0보다 크거나 같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애를 정의로 잡는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놔야 우리가 뒤에다 얘기할 평행이동된 표준형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왜? 당장 지금 얘만 해도 정의역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치역은 어때요 그러면? 치역은 선택받은 y들의 모임인데 얘는 지금 치역이 어때? 이거나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그냥 y바 y는 그냥 양의 실수들 다 되죠. 그러니까 양수인 애들 다 지금 여기 선택받고 있잖아요. 그죠? 맞나? 그지? 네.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리함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유리함수 때는 여기 정의역이랑 치역에서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막 점근선이라고 했었잖아. 얘는 점근선이 있을까요? 이 노란색 애를 갖다 보면 얘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요. 예. 이 노란색이 얘가 점점 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얘는 이렇게 쭉 퍼져가요. 얘는 이제 이렇게 약간 여기서 꺾이는 느낌이 아니라 쭉 이렇게 퍼져가기 때문에 점점 천천히라도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 뉘앙스라서 얘는 없다 점근선이. 그래서 얘도 약간 이 함수의 좀 시그니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얘는 여기를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 건데 얘기를 따로 명칭은 따로 없어요. 명칭은 여기 정식 명칭은 없고 저는 이걸 여기 어디라고 그러냐면 그냥 시점이라고 불러요. 이 그래프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퍼지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약간 너네만의 명칭을 만드셔도 돼. 여기를 저는 시작 지점이라고 불러요. 시점이라고. 그럼 시점은 얘는 0,0 스타트라는 거죠. 그럼 0,0에서 얘가 1로 뻗을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럼 몇 가지 예시를 좀 더 들어보면 이 노란색 버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y는 루트
이제 그냥 x에 대한 형태.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양수인 형태. 그 다음에 파란색 버전은 그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형태예요. 자, 그럼 내가 이걸 갑자기 왜 식을 적냐? 이제 이 밑에도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야. 이 시점에서 아래로 뻗는 이런 형태도 있을 거예요. 얘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애잖아요. 그럼 누구 부호가 바뀌어? x축으로 대칭 이동했으니까 y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y 부호 바뀌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생겨먹어내고요. 그럼 이제 최종 버전으로 여기도 가야 되겠죠. 여기 이쪽에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들러 뻗은 애도 있어. 그럼 얘는 y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얘에서 y 부호가 바뀐 거.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어떤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를 기준으로 잡으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건데 이 시점이 그러면 이 무리함수에 뭘 담당하는 거예요? 위치를 담당하는 애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 무리함수의 모양을 담당하는 애는 누구야? A가 되겠죠. A가 얘가 이제 모양을 담당한다. 그래서 항상 함수를 그 정의를 할 때 함수의 모양 담당하는 모양 담당자가 있고 위치 담당자가 있다고. 자, 유리함수 한번 되짚어 볼까? 유리함수는 모양 담당자가 누구예요? 유리함수로 비교를 하면 유리함수 y는 뭐 x-a분의 k 플러스 b라는 애가 있어. 누가 모양 담당자야? k가 모양 담당자야, 그죠? 얘에 따라서 1, 3, 4분면이 될지 2, 4, 4분면이 될지 얘가 모양이고, 그 다음 위치 담당자는 얘는 누구예요? 여기 A랑 B랑 우리가 통합해서 이걸 뭐라 그랬어? 점근선의 교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위치 담당자야. 2차 함수 해볼까? 2차 함수 모양 담당자 누구예요? 2차 함수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는 애가 있어. 모양 담당자 누구야? a죠. a가 모양 담당자고 얘는 위치 담당자가 p랑 q가 합쳐진 꼭지점이 위치 담당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앞으로 함수를 할 때. 그럼 얘는 위치를 담당하는 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유리함수 때는 할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얘가 뭐 가운데 중심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다음에 뭐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막 선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이게 다야. 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좀 옮겨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봅시다. 그럼 표준형으로 옮겨오면 이거는 굳이 그림도 안 그릴 거야. 뭐만 바뀌어요? 이 시점이 좀 바뀐다는 거지. 표준형은 보통 얘를 갖다 원래 원본인 루트 a의 x 빼기 p 플러스 q.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기 기본형에서 표준형 올 때는 얘는 어떤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평행이동 시키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보통 한다 했잖아. 그래서 어떤 이 식을 봤을 때 얘는 y는 루트 ax라는 애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옮긴 애야. 그러면 다 옮겨지니까 당연히 이 시점이 뭐가 바뀌는 거야? 시점이 얘가 p, q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p, q로 바뀐 여기에서 이제 위로 뻗을지 이렇게 뻗을지 이렇게 뻗을지 이렇게 뻗을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무리함수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정의역도 바뀝니다. 정의역도 바뀔 건데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부가 0보다 크거나 같게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정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역의 범위는 ax 빼기 p, 그러니까 a의 x-p가 양수가 되게끔만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 달리겠죠. 이거는 문제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갖다 좀 더 발전을 시키면 우리는 a가 만약에 양수면 얘는 x가 p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양수면. 마찬가지로 a가 음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p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음수가 되면 날리면서 부동항이 바뀌거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무리함수는 유리함수에 비해서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대신 얘는 저 뒤에 넘어갔을 때 그 역함수 관련해서 할 얘기들이 좀 많지 그거 말고는 딱히 없다. 아, 이거 이 얘기 돼야 되네요. a에 따라서 얘가 지금 위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그 얘기 됐잖아. 여기서는 어떤 얘기 했어요?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땠어? 중심에서 점점점 멀어졌었죠. 얘도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땠어요? 그래프 폭이 점점 줄어들었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a라는 애가 커졌을 때 작아졌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어떨까요? 생각을 해봐.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 우리 지금 여기는 y는 루트 x를 그려놨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버전을 그렸어.
둘 중에 하나는 루트 x고 하나는 루트 2x예요. 생각을 해보면 1 같은 애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에 1 집어넣으면 얘는 1,1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1, 루트 2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얘는 얘가 y는 루트 2x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a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이 폭이 더 넓어지겠죠. 그지? 그래서 얘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프 상향 폭이 커진다. 그럼 이 얘기를 좀 이따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좀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역함수 얘기까지 바로 나오네. 역함수 얘기까지 하면서 보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역함수가 존재하냐 안 하냐 하는 건데 당연히 노란색 버전만 놓고 볼 거야. 노란색 버전만 놓고 보면 역함수 존재해 안 해? 뭐 보면 돼요?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보면 되잖아요. 쭉 올라가지. 증가함수라 했어요. 이런 걸. 이 쭉 올라가는 증가함수니까 얘는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역함수를 구해보면 자, 생각해보죠. y는 그러면 루트 x에 역함수를 갖다 구하려면 x, y 역할 바꾸기 하니까 x는 루트 y가 돼서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y는 x제곱이 되죠. 뭐야?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근데 y는 x제곱이라는 애 포물선을 역함수를 했더니 얘인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y는 x제곱이라는 애는 우리가 원래 역함수가 존재해야 하네. y는 x제곱. y는 x제곱은 존재를 안 하죠. 왜?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역할 바꾸기가 안 되거든요.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존재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y는 루트 x라는 이 노란색을 갖다가 여기서 땡겨와서 그려보시면 얘는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y는 루트 x가 된단 말이죠. 보니까 이 지금 y는 x라는 애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만약에 시킨다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면 요 밑에 지금 얘가 없죠. 이 노란 버전은 얘가 대칭 이동된 요 부분만큼이 생략이 돼 있죠. 지금 맞지? 요렇게 생략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왔어야 됐는데 왜 그럴까요?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얘는 y는 x제곱 중에서도 여기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1대1 대응이니까. 이쪽까지 데려가버리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약간 얘는 반쪽짜리 역함수가 되는 거죠. x제곱의 요 양수인 부분 증가하는 여기 꼭지점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기준으로 봤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고 반대로 내가 여기만 볼 거야. 그러면 이쪽만 볼 거면 오히려 이 점선만 살아남는 애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 역함수랑 원래함수. 그럼 얘도 지금 보니까 우리 그려놓고 보니까 어때요? 역함수랑 원래함수 교점 어디 있어요? y는 x 위에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역함수에서 우리가 알아주셔야 되는 건 얘랑 무리함수는 서로 누구랑 역함수 관계야? 이제 2차 함수랑 역함수 관계인데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의 일부랑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죠. 왜 일부만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됐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13-4번. 내가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나도 하다가 깜빡했는데 13-4번을 풀기 전에 그럼 이 역함수에서 내가 아까 얘를 기억해달라고 했잖아. 이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그래프 폭이 커진다 했잖아요. 여기 얘 기준으로서는 어때요? 이 2차 함수 기준으로서는 절대값 A가 커지면 그래프 폭이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이걸 해보시면 그러면 y는 루트 ax라는 애랑 이제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얘는 x는 루트 ay가 된단 말이죠. 제곱을 하면 얘는 x제곱은 ay라는 애가 돼서 y는 a분의 1의 x제곱이 되죠. 어때요?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2차 함수 기준에서 a 절대값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폭이라는 이 노란색 기준에서 이 폭이라는 애는 여기서 아마 이 하얀색 기준에서 이 폭이라는 애랑 같은 폭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의 역함수의 a는 역수가 되니까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폭에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차함수랑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죠? 문제 볼까? y는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달랍니다. 자, 그러면 얘를 딱 보시는 순간 어떻게 생각이 됐으면 좋겠냐면 얘를 딱 본 순간 얘는 루트 2x라는 게 원본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걸 원본을 찾아서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에서 얘를 어떻게 옮기는 거냐. 그래서 이거를 루트 2에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이걸 원본으로 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이걸 루트 2x라는 애는 원래 루트 2x라는 애는 저기서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문제 푸는 동안 좀 넘버링을 합시다. 얘를 2, 얘를 3, 얘를 4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각각 4분면으로 뻗었던 거잖아요. 생각을 하면 얘는 그럼 루트 2x라는 애는 몇 번이야? 1번이죠? 그러면 얘는 뭐만 찾으면 돼? 시점만 찾으면 돼. 시점이 마이너스 2,1에서 평행이동이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2,1에서 1번처럼 뻗어 올라가면 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그렇게 그리라는 거야. 얘가 이렇게 XY 좌표가 있을 때 마이너스 2,1이라는 애를 잡아. 마이너스 2,1을 잡고 여기서 1번 방향으로 뻗는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그죠? 이 그래프를 그리래. 자, 그래놓고 나서 뭐라 하냐면 정의역이 2부터 5 사이일 때 치역을 갖다 구해달래요. 그럼 정의역이 2부터 5니까 우리가 2부터 5를 잡아주시면 여기 2부터 한 요 어디 5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뭐 이 위로 쭉 더 뻗어 올라갈 건데 자 그럼 2를 갖다가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8인가요? 그럼 2루트 2니까 얘는 1 플러스 2, 1 플러스 2루트 2. 그 다음 여기 5를 갖다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14니까 1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x가 2에서부터 5 사이에 있을 때 치역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정신 차리세요. 치역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부터 여기 사이로 잡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y는 어떻게? y는 1 플러스 2루트 2부터 크거나 같고 y는 1 플러스 2 루트 14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시라. 그 다음 2번도 한번 그려볼까? 2번 그래프는 뭐냐? 얘는 y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예요. 자 그래서 얘도 원본을 찾아봅시다. 얘도 우리가 바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마이너스에 그럼 얘도 마이너스 2로 묶어요. 그럼 x 빼기 3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2x 앞에 마이너스도 붙은 거 얘를 갖다가 어떻게? 얘가 원본이고 얘를 갖다가 3,0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얘는 시점이 얼마예요? 3,0에서 이 버전이야. 1, 2, 3, 4 중에 누구예요? 마이너스가 안에도 밖에도 다 붙었어. 1, 2, 3번 중에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0을 갖다가 잡아주고 여기서 3번처럼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나?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뭐 해달라 했냐면 x가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1과 3 사이일 때 1과 3 사이일 때 치역을 갖다가 구해달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5 같은 애를 잡아줘. 뭐 한 어디 있겠네. 마이너스 5. 이 점 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16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네.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가 1부터 3까지 1부터 3. 3은 너무 3,0이라고 딱 되고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네요 안에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2야. 자 우리가 원하는 치역을 잡아주시면 얘보다 왼쪽으로 가달라 했으니까 y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4보다 밑으로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얘랑은 1과 3 사이니까 얘네 둘 다 포함하네. 요점 둘 다를 포함하니까 얘는 그러면 치역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되나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점좌표 잡아가지고 정의역이 어디보다 작을 때 여기와 여기 사이일 때 그때 y값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는 얘 원본이랑 그거의 시점을 잡아가지고 이 그래프가 1, 2, 3, 4번 중에 어떻게 뻗어서 어떻게 생겼을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되나? 정신 차려볼 겸 13-7번 두 개 금방 그려보시죠. 보셨나? 1번 보면 얘는 y는 루트의 4x 플러스 8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도 딱 본 순간 루트에 4로 묶어내고 x 플러스 2하고 플러스 1이니까 얘도 뭐야? 루트 4x 그래프를 얼만큼? 마이너스 2,1만큼 옮긴 애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 2,1에서 루트 4x니까 아까 1번 형태로 쭉 가시면 되겠죠.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정의역 치역 잡아주시면 될 거고 2번은 얘는 y는 1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x 빼기 4 좀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 같은 애를 그냥 넘겨 안으로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래서 얘 2 같은 애들 그럼 얘는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에 이게 2가 들어가면 4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로 들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8로 이미 묶어내요. 마이너스 8로 묶어내면 얘는 4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시겠다. 그럼 얘는 원본이 뭐야? 루트 마이너스 8x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은 거를 얼만큼? 마이너스 2,1만큼 옮기는 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네. 그럼 얘도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2,1이라는 요 점에서부터 얘는 3, 4분면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이런 뉘앙스다.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해봅시다. 13-5번. 이번 13-5번을 보시면 얘는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프 형태를 주고 그 다음에 식을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오른쪽 그래프를 갖다가 해석을 해달래.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줬냐? xy축 잡고 여기서 3,2라는 요점 3,2에서부터 얘가 아래로 이렇게 쭉 뻗었는데 여기서 누굴 지난데 여기가 1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이 돼야 돼요? 얘는 일단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y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의 루트 a는 몰라. 모르는 상황에서 x 빼기 3 플러스 2였다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세 번째 3, 4분면 방향으로 뻗었기 때문에 얘는 a가 음수일 거다라고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누굴 지나? 1,0을 지나고 있으니까 1,0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0은 마이너스 루트에 1 집어넣으면 지금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깔끔하게 지금 0이라고 나오려면 이 친구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얘가 얘가 그냥 2가 돼야 돼. 그럴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나왔네요.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얘는 y는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얘를 갖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되신다.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하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고 b는 6이고 c는 2 이렇게 되시겠다. 되니? 13-8도 부터 해볼까? 정신 차려. 짜장면. 순서 그대로 따라가봐. 왜 이렇게 헤매냐? 시작점 찾아. 시작점 찾아서 그걸로
표준형 만들어줘. 하나 지나는 점 찾았어. 걔를 대입을 해. 그래서 A를 구해서 표준형 구해. 얘를 갖다가 전개를 시킨 일반형을 구해서 계수 비교하면 되는데. 이만 주문진다. 이만 주문진다. 아직 보톡스로도 안 된다. 이만 찡그리 좋아서. 마이너스 4라고 A는 마이너스 4일 수가 없죠. 진짜 놀아버리겠다. 야 그래프를 봐봐. 얘 1, 2, 3, 4 중에 어디로 가니? 1로 가잖아. 무조건 양수죠 A는. A가 0이야. 이게 또 뭐 미친 소리죠? 왜 그러시지? 근데 X A가 마이너스 2는 거 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아요? A가 4 아니에요? 모르겠다. 아 그러면 다 그랬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난 놓고 기억지도 못한다. 이 진짜 왜들 그러실까? 쌤 그러면 A가 4고 B도 4고 C가 마이너스 2 그래. 그랬다. 마이너스 2로 왔어. 얘들아, 그 미술로 치면 모작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안 차릴래. 오늘 영 정신 못 차리네. 모작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이 가면 되잖아. 문제 똑같잖아. 딱 하나만 달라. 얘는 1,0 주어져 있는 거, 얘는 원점으로 표시한 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인데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지금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뭔지는 모르겠다만 시작 지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y는 루트에 a의 x 플러스 1에다가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애인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누굴 지나? 원점을 지나. 그러니까 0,0을 집어넣어. 0,0을 0,0을 대입을 하시면 얘는 0은 여기에서 루트 a 빼기 2가 되니까 이게 0이 되려면 a가 4가 돼줘야 된다고. 그럼 4가 돼주니까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y는 얘는 루트에 4x 플러스 4에다가 빼기 2니까 비교하시면 4 마이너스 2잖아요. 사람들아, 정신 차려잉.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건지 애들 잠을 깨우는 건지. 그래 자문아. 다 깼어요. 다 깼어? 피자 잘 그렸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올래? 야, 이문 잠깐 열까? 오늘 눈 온다던데?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왜요? 차 타고 왔는데 씨. 꼭 덥고 얇은 거 덥고 꼭 춥고. 그러면 앞으로 두꺼운 것만 입고 와. 이제 그만 추웠으면 좋겠으니까. 정신 챙겨 얘들아. 서울 가면 잠 온다 하면 사투리인 거 알아요? 잠 온다 사투리인 거 알죠? 네. 잠온다. 왜 그게 딱 경상도의 사투리가 됐지? 잠이 온다. 잠 온다. 근데 이제는 이걸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너네 나중에 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거니까 우리 표준어를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 표준어 할 줄 알아야지. 졸려. 소리. 다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실 거죠? 대답이 없네. 다 뭐 영대 계대 가시던가 그러면. 안 돼. 다 서울로 꺼져. 너네 무조건 너네가 대학교 진학하실 때는 서울이랑 대구 학교랑 편차가 많이 심할 거예요. 지금도 심해졌지만 더 심해질 거라고. 나 그냥 경대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 때 경대랑 너네 때 경대는 다르잖아. 그때 서울 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내가 진짜 서글프게 대학교를 갔거든.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헐. 근데 재수를 했는데
나는 약간 좀 입 터는 재질이라 가지고 놀기를 좀 좋아해서 대구에 있으면 대구는 재수학원이 그 당시 2개밖에 없었어요. 송원이랑 지성밖에 없었거든요. 송원을 가면 다 아는 애인 거야. 그러면 너무 놀기 좋을 거잖아. 그래서 재수학원을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있는 강남대성을 시험 쳐서 갔었거든요. 근데 강남대성은 시험 쳐서 가야 돼. 아니, 시험 쳐서 가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표를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강남대성 컷이 한 경희대 정도 선은 됐어요. 그러니까 강대를 갈 수 있는 애들은 경희대 이상은 갈 수 있는 애들이었어. 그 이상을 목표를 하고 이제 재수를 한 거지. 그랬는데 뭐 막 재수를 하다가 어쨌든 근데 난 강남대상 몇 주 버티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여기 괴수들밖에 없는 거야. 나는 진짜 내 인생 점수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 반에 막 중감도 못 하는 거예요. 약간 자괴감 드는 거야. 자존감 개 떨어지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메가스터디로 옮겼었거든요. 막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메가스터디 때 나랑 우리 재수 거기도 반마다 담임쌤이 있거든요. 우리 담임쌤 아직 강의하더라. 화학에서 고석영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요즘도 인기 많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재수를 했어. 재수가 끝나고 이제 수능을 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절대 재수를 하지 말라는 소리인 겁니다. 수능을 치러 갔잖아요. 나 현역 때는 진짜 거의 안 떨었거든요. 현역 때는 진짜 별 생각 없었어. 수능 전날 막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아 뭐 이제 끝났는데 내일 치면 이제 오늘 전날 해가지고 바뀔 게 없으니까. 근데 재수 때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야. 이걸 또 만약에 뭐 망하는 순간 1년이 추가된다는 그 부담감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남들 또 대학교 1학년 할 때 나는 또 공부해야 되고 근데 그 공부가 또 수능 특강이고 또 수능 완성이고 이걸 아니까. 그래서 그 진짜 영어가 내가 제일 못했거든요. 영어가 제일 취약한 단원이었어. 그 당시엔 영어는 절대평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때 영어가 좀 어려웠어. 내가 쳤을 때 영어가 좀 어려웠어서 1컷이 그래도 좀 낮을 상태였거든. 1컷이 뭐 80점대였을 때였는데 큰일 난 거야. 남은데 그 15분 남았대. 그 시험관 15분 남았대 했을 때요. 내가 남은 문제가 15문제가 넘어요. 그러니까 분당 1분 한 문제당 1분도 지금 못 투자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진짜 그냥 그 먼저 나는 영어 할 때도 영어도 그렇고 수학 할 때 난 스타일이 정확하게 답의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난 답 체크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풀 때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 사실. 풀 때는 앞뒤 문맥상 그래서 얘가 문맥이 맞으면 이제 소거하면서 이렇게 푼다고 막 이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난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얘가 맞을 때까지 한 2-3번씩 체크하다 보니까 난 항상 영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끝냈을 때 마지막에 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제 5분 남았다니까 마킹해야 되잖아. 그때 한 지문이 크게 남아 있었거든요. 한 지문짜리 3개가 남아 있었단 말이야. 마킹 다 하고 얘를 마지막에 그냥 안 되면 찍자 이 마인드였는데 마킹을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마킹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진짜 한 손을 잡고 했어요. 망했다고 이미 망했다라고 머릿속에 하고 있었던 게 난 제일 자신 있는 게 국어였거든요. 근데 국어가 제일 자신 있어서 난 국어가 망하면 안 됐었어. 근데 국어 시험지를 받자마자 느꼈지. 조졌다라고 느낀 게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실수로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등급이 내려갈 거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너네도 나중에 실제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능 시험 칠 때 수능 점수가 잘 나오려면 수능 시험지만 보고도 얘가 등급 컷이 어느 정도 걸릴지를 아셔야 돼요. 그쯤 돼야 될까? 보통 모든 과목 강사들은 그 정도 알아. 나도 지금 수능 수학 시험지 보면 대충 몇 등급에 걸리겠다 하면 거기에 걸려요. 근데 그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도 그 점수가 보일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치고 있는데 국어가 딱 느껴지는 거야. 이건 하나 틀리면 2등급이다 싶은 거야. 실제로 그 당해 수능 국어 1등급 컷이 97이었어요. 98이었어요. 그러니까 97이 2등급이야.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 틀렸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근데 난 그때 100점이었는데 100점 맞아서 그냥 했는데 이거를 내가 시험장에서는 모르잖아. 시험장에서는 멘탈이 나가는 거야. 아씨 나 국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쉽게 나왔는데 이거 실수 한 2개 했으면 나 2등급인데. 그리고 수학 쳤는데 수학은 그냥 평이하게 쳤어요. 수학은 왜냐면 답이고 아니고 확실히 느껴지잖아. 이건 무조건 맞았고 이건 무조건 틀렸고 이게 보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맞이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영어 막 달달달 떨면서 마킹을 했어요. 마킹 다 하고 원래는 가채점표를 써야 돼. 수능 때는 수능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를 보통 치면 모의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수능은 안 돼. 시험지도 걷어가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체크했는지를 알고 내 점수를 대충 알아야 이거 사실 진짜 잘못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내가 수시를 접수를 했던 그곳을 시험을 치러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을 쳤는데 생각보다 수능 대박이 터졌어. 그래서 내가 안전빵으로 걸어놨던 수시 지원 애들을 정시로도 충분히 그냥 문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됐어.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 정시로 가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가채점표를 통해서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채점표를 못 적고 나왔어요. 외국어를. 마지막 마킹도 진짜 간신히 다 하고 갔으니까. 내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답안지도 한번 바꿨어요.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중간에. 그래서 한번 바꾸고 가니까 제가 멘탈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어를 했는데 영어를 어떻게 답을 맞췄냐면 나왔을 때 이제 시험지가 인터넷에 올라오거든요. 올라온 인터넷 시험지를 보고 내가 이거 했었지 이거 했었지 이렇게 대조를 했어요. 아니 정확하지가 않지 사실. 근데 그래서 외국어가 그때 추정 등급이 영어가 2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2면 그래도 선방했다 이랬는데 불안한 거야. 이게 진짜 2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2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가지고 일단 수시는 다 우주 상향을 썼었어요. 애초에 그 재수할 때 마인드 자체가 경희대 밑으로는 안 간다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시는 전부 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썼었단 말이야. 그러고 엄마가 원해서 경대를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돼. 불안하다 이거지. 네가 혹시 아냐 수능 이번에 또 미끄러질지 수능 때 실수를 할지 안전으로 하나는 걸어놓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수능이 끝나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저걸 해야 돼. 수시 원서 접수를 했던 그 학교들의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면접을 보러 가거나 수시 논술을 치러 가야 돼요. 근데 토요일이었는데 오전이 경북대 논술이었고요. 오후가 고려대 논술이었어요. 나는 고려대를 치러 가고 싶었지 당연히. 근데 이제 엄마가 경대를 치러 가래. 소월이래. 어차피 다른 학교들도 있지 않느냐. 다른 학교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엄마 경대를 치러 가래. 그래서 아씨 그래 뭐 어차피 나 연대 썼으니까 연대 아니 그 정석 그대로 나왔으면 아마 연대는 갈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대는 못 가서라도 최소 그 밑에 적어놨던 중앙대는 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해서 경대를 쳤어. 그 경대를 치고 나오자마자 느꼈지. 이건 무조건 됐다. 왜냐면 논술을 너무 잘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됐다 싶어가지고 딴 데도 되겠지 이러고 이제 수능 그가 친 게가 11월 초. 그럼 12월 초에 이제 수능 점수가 나와요. 성적표가 재수생들은 학교 가서 자기 모교를 가서 받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메일 통지를 선택했지. 굳이 모교를 갈 이유는 없으니까. 접수를 할 때도 모교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9월쯤 되면 너네 각자 고등학교 가시면 갑자기 웬 진짜 후줄근한 막 후드티 입고 막 우르르 오는 애들 있거든. 재수생이에요, 걔네들. 재수생들 저거 신청하러 온 거거든요. 수능 신청하러. 아마 올해 엄청 많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받기 싫어서 딱 내 주민등록번호랑 그 수험번호를 딱 치면 이제 점수가 딱 나오는데 뭐 사실 달라질 게 보통 없죠. 내가 이미 시중수만 점수인데 쭉 보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야. 외국어가 5가 뜬 거예요. 영어가 나 아까 추정 2였잖아. 5가 뜬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마킹을 좀 실수를 했어도 5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답답한 게 원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맞춘 득점 점수가 안 나오고 이거를 전국에 있는 애들이랑 평균으로 대조해가지고 나오는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랑 똑같은 표준 점수를 가진 애들을 이제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수험생들 커뮤니티 뭐 수만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내가 정확하게 끝에서 11개를 밀면 그 점수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끝에서 11개를 내가 싹 다 하나씩 밀었나 봐. 그러니까 하나씩 밀려 쓴 거죠. 나 살면서 마킹 실수 딱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그걸 수능 때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5가 뜬 거야. 이게 5가 뜬 순간 이제 뭐가 되냐면 내가 썼던 다른 수시가 다 광탈이에요. 최저 등급이 안 되거든. 최저 몇 등급 몇 개 합쳐서 몇 등급 이하는 돼야 된다라는 최저 등급이 있는데 이 최저 등급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게 5가 뜬 순간. 유일하게 만족된 게 경대. 그래서 그냥 거기 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생각을 했지. 한 번 더 할까? 근데 한 번 더 할 생각은 진짜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다니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이제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학교 괜찮더라고. 그래서 다녔는데 요즘 좀 후회해. 좀 더 할 걸. 그래서 너네는 서울로 다 꺼지세요. 알겠죠? 대구에 있으면 내가 얘기했지. 대구에 있으면 너네 가는 그 수능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너네 가는 곳 어디? 동성로. 가는 곳 여기 뭐 보멀로데오 이런 데 가셔야 돼요. 똑같이. 뭐 요즘 동성로는 괜찮잖아. 옛날에 비해서 파이디라고도 있고 이제 서울에 있는 건 다 있는데. 솔직히 진짜 대구가 진짜 살기 좋은 도시인 건 팩트예요. 전제가 붙어. 돈 많으면. 돈이 많을시 살기 좋은 도시야. 왜? 직장이 없어요. 대구에 회사가 잘 없어. 대구에는 좋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중견기업 사이즈의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공기업들밖에 없어요. 뭐 한전, 한국전력공사, 뭐 아니면 저쪽에 수자원공사 쪽이나 저쪽 그런 것들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살기 안 좋은 도시지. 직장이 없으니까. 그 제외하고는 되게 살기 좋아. 돈 많으면. 나머지 이제
나는 그래서 무조건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서울로 꺼지시라고 말했대. 그래서 한 여름쯤에 진지하게 기획할 거야. 애들이 좀 있다면 고1 애들, 고1이나 하여튼 고딩들 싸그리 데리고 서울에 한번 투어를 가야겠어. 지네가 그 연세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한번 봐야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이제. 옛날에 한번 그렇게 쭉 데리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여름 때 한 여름쯤에 신청을 받아볼까 싶어요. 애들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자기 내신 정 등급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1학년 2학기 거 하고 나면 이제 자기의 현실을 깨달은 상태에서 약간 리프레시 할 겸. 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 알겠죠? 알겠냐? 네. 내 얘기는 아닐 거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아닐 줄 알았거든. 누가 빙시가 OMR 카드 실수해? 이런 사람이었거든. 그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 저요. 네, 저도 그럴 줄 몰랐지. 자, 그래서 나는 아닐 거란 생각 항상 버리세요. 자,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원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끌어올린 애기 때문에 얘는 여기 0,1에서 요렇게 되는 애인데 지금 뭐래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보자라고 하니까 얘는 여기서 요런 애만 보자는 거예요. 요런 애가. 맞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물론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얘를 갖다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기서 약간 요렇게 생기는 게 되겠죠. 요렇게 생긴. 그래야 대칭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얘기한 거지만 얘는 여기가 0,1이었으니까 얘는 1,0이 되시겠다. 그죠? 맞나?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사실 너무 쉬운 게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y는 x제곱이랑 y는 루트 x랑 서로 어떤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y는 x제곱을 0,1만큼 평행이동 친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게? 얘를 1,0만큼 평행이동 친 애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게 해줬지? 유리함수 때. 안 해줬나? fx를 a, b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의 역함수는 얘는 f 인버스 x를 b, a만큼 평행이동한 애랑 똑같다. 했죠? 네. 요거 되게 많이 써요.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지금 대놓고 여기 지금 2차 함수랑 무리함수처럼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애들 얘기할 때. 근데 이거를 제일 많이 이 역함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우리 대수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거기에서 진짜 많이 써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루트 x라는 게 이게 y는 x제곱을 0,1만큼 평행이동한 애니까 얘는 루트 x라는 애를 1,0만큼 평행이동한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원래 함수에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였으니까 얘에서는 뭐겠어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정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원래 역함수 구하는 방법 했듯이 xy 자리 바꾸기를 해보면요. 그럼 xy 자리 바꿔. 그럼 x는 y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를 넘겨주시면 y제곱은 이제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이거 넘기면 내가 습관이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 y를 1로 두는 걸 선호해가지고 이거 이해되죠? y 플러스 1 넘어간 다음에 얘 자리 바꾼 거야 둘이. 그냥 이거 내 습관이에요. 내가 y를 이렇게 왼쪽에 넣는 걸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x 빼기 1은 y 제곱이 맞지. 그럼 여기서 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1이 된단 말이야. 선택이 되죠. 아까 얘랑 좀 다르잖아. 왜 그럴까? 이 마이너스는 누구 거겠어요? 얘 거예요. 얘 거. 근데 우리가 얘는 안 보기로 했잖아. 원래 원본에서.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y가 양수다라는 거를 활용을 해야 이 마이너스 부분을 없애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는 지금 정의역에 제한을 걸어놨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얘의 역함수는 치역에 제한이 걸려야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얘는 y는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분의 x 빼기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1은 치역이 다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배제를 하자는 거죠. 최종적으로 얘는 y는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얘도 같은 맥락으로 해볼게. 얘도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얘는 루트 x를 갖다가 얼만큼? 마이너스 1,2만큼 옮기면 됩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루트 x를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에서 시점을 가지면서 루트 x니까 얘가 약간 요렇게 생겼겠네요. 요렇게 그죠? 그럼 얘도 y는 x를 한번 그어보면 여기 y는 x. 그래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였잖아. 그럼 얘를 y는 x로 대칭 이동시키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2,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히면서 얘가 약간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돼. 얘가 2,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요 관점으로 해볼게. 우리 루트 x랑 x제곱이라는 애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러면 얘도 루트 x 기준이니까 우리 지금 이 구하려고 하는 노랭이는 누군 거야? 얘는 x제곱이라는 애를 얼만큼? 2, 마이너스 1만큼 옮긴 애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1인데 자 여기서 얘도 fx를 뭐 줬나요? 몇 번이야? 얘는 fx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얘는 치역은 확정으로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죠? 맞잖아. 얘가 제일 낮은 지점이 2잖아요. 2보다 다 위에 있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노랭 부분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원래 지금 이 함수를 제대로 그리려면 얘는 반대쪽에 요런 애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쪽 부분은 없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실제로 식 바꾸는 방식으로 해보면 쟤는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x, y 자리 바꾸면 x는 루트 y 플러스 1 플러스 2고요. 넘기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y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y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맹점이 생기잖아. 이렇게 되면 지금 아무 조건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얘는 지금 여기 지금 없는 이 점선 것까지도 생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제한을 걸어줘야 되는 거야? 얘의 정의역 치역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정의역이 어때요? 정의역의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고 치역은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얘는 정의역이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치역인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꿀 때는 정의역 치역도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무리함수에서 제일 어려운 포인트예요. 2차 함수랑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반대쪽 반절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네? 안 돼. 해보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밑에 해보죠. 밑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하는데 1번, 3번을 해보죠. 1번, 3번 13-9번에 1번, 3번 역함수 구해지나요? 1번 뭐야? 사실 이거 푸는 관계가 제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 이걸로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얘네는. 그래서 1번 같은 애들은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애니까 그럼 얘 역함수를 치면 얘는 아마 뭐겠어요? 얘는 누구예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을 갖다가 0,2만큼 옮긴 애잖아. 그럼 얘 역함수는 뭔데? 루트 마이너스 x를 갖다가 2,0만큼 가낼 거란 말이야. 쌤 얘랑 역함수가 왜 그렇게 되나요? 라는 거는 금방 그려보면 아는데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고 루트 마이너스 x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x라면 안 되겠구나. 그냥 마이너스 아닌데 루트 마이너스 맞네. 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고 얘가 지금 여기서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보면 뭐냐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요거랑 요거는 서로 대칭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요걸 이만큼 옮긴 거니까 얘는 바로 그냥 뭐야?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죠? 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를 갖다가 무리함수로 바꾸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제 문제가 돼요? 무리함수를 2차 함수로 바꿀 때가 문제가 되죠. 지금 내가 아까 3번 하라 했지. y는 루트 x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루트 x를 갖다가 얼만큼 옮긴 거야? 마이너스 1,0만큼 옮긴 거니까 우리 옮기고 싶은 얘는 y는 x제곱이라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되는 애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정의역이 어때요? 얘는 정의역이 이렇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때 치역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정의역이 x는 뭐야?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야. 정의역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 제한을 걸어주는 건 정의역에 제한을 걸어주는 거고 치역은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얘 정의역에 관심이 있다면 원래 원본에서의 치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 내주시면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풀어봅시다. 네. 자, 이거 fx를 주고 fx의 역함수를 gx를 하는데 g0가 3이라고 얘기를 한 순간 뭐가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f3이 0이다가 되셔야 됩니다. 역함수니까. 자, 역함수에서는 이 관계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 기억하시죠? 그죠? 그럼 이제 끝났죠? f3을 0 집어넣으니까 얘는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a 빼기 1이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는 뭘 하라 했냐면 이번에는 이 gx 그래프, 얘 역함수인 gx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k가 접한대. 자, 그럼 역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얘는 그러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우리가 하듯이 루트 x를 갖다가 2 콤마 마이너스 1만큼 한 거니까 얘 역함수 그래프인 gx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1인데, 그죠? 빼기 1인데 여기에 누구 궁금해 하셔야 된다고? 요 친구의 치역이 어떻게 됐는데 얘는 치역이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됐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가 이상했네. 바뀌어야지. 얘를 갖다가 2 마이너스 1만큼 옮겼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2만큼 옮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럼 얘 치역이 지금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얘는 마이너스 1,2라는 애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요런 상황인데 여기 중에서도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요것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볼 건데 얘가 지금 뭐래요? y는 x 플러스 k랑 접한대. y는 x 플러스 k도 딱 본 순간 k가 지정되지 않은 애니까 얘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면 기울기가 1이고 이제 y절편 k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직선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1이는 거니까 y는 x랑 평행한 요런 애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가 하다 보면 얘가 언젠간 여기에 접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해?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연립해야지.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미분인데 미분은 우리 아직 모르니까 그럼 우리 얘를 갖다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는 애랑 x 플러스 k가 언제 접하는데 그래서 얘를 갖다 이쪽으로 넘기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인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얘가 접한다 하고 싶으니까 판별식 d를 쓰셔야 된다. 판별식 d를 쓰시면 1 빼기 4의 3 마이너스 k가 되니 그럼 얘는 4k 빼기 11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딱 0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럼 k는 얼마? 4분의 11이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울 거 없고 13-10번 10번도 좀 볼게요. 유제 13-10번도 좀 봐야 되겠네요. 얘도 보시면 fx가 루트 ax 플러스 b인데 얘가 역함수 gx가 존재를 한대요. 뭐 있겠죠? 그랬을 때 1,2라는 애가 이 fx 그래프에 또 있고 gx 그래프 위에도 있어야 된대. 그 말은 뭐냐면 f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gx 그래프에도 g1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온대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인 거야? f1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 g1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온다.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g2를 넣으면 1이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아니 반대로 여기에서 f에 2를 넣으면 1이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f 우리 알고 있는 게 f니까 f로 가져가자고. 그럼 얘는 1,2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루트 a 플러스 b가 2다라는 거고 요걸 집어넣으시면 얘는 루트 2a 플러스 b는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1,2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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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1,2 집어넣
맞나요? 그럼 양쪽 제곱하시면 얘는 a 플러스 b는 4고 얘는 2a 플러스 b는 1이니까 a는 아마 3이 되시겠다라는 거죠. 3? 마이너스 3이 맞지 않아요? 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러면 b는 얼마?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약간 인지 부조 오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 이 말이 되나요? fx랑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fx가 1,2를 지나고 gx도 1,2를 지난데 그러면 그 말인즉슨 얘네들의 교점이 1,2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 원래 어떤 함수랑 그의 역함수는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것이다. 얘는 그거에 좀 위배되는 그런 뉘앙스죠. 그쵸? 왜 그럴까요?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 보시면 여기 이거를 x는 마이너스 3 요거니까 이거는 이제 번외야 번외. 그것 때문에 내가 보자 한 거예요. y는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야.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고 x 빼기 3분의 7 이렇게 되는 애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떤 애인 거야? 루트 마이너스 3x를 갖다가 얼만큼? 3분의 7,0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려보시면 얘는 3분의 7,0이니까 대충 한 2보다 조금 더 가죠. 여기서 얘가 요렇게 가는 놈이죠. 맞나요? 그치? 그 다음에 얘 역함수를 갖다 해보자. 그럼 얘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는데? 얘 역함수는 한번 직접 구해보죠. 그럼 얘 역함수는 x는 루트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이고 양쪽을 제곱하시면 x제곱은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이니까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7 이렇게 되시나요? 그죠? 그럼 얘는 뭔데요? 여기가 아까 3분의 7,0 했으니까 얘는 0,3분의 7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애가 되는 거죠. 아니 위로 블록한 애가 되는 거죠. 그럼 0,3분의 7이니까 얘가 여기가 어디쯤인지를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루트 7이죠. 그럼 루트 7이면 대략 2점 얼마란 말이야. 그럼 얘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겠네. 얘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으면 저희가 약간 어떻게 생긴 거야? 잘 봐야 되겠는데. 얘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죠? 루트 7에서 만나나요? 그럼 루트 7이니까 얘가 약간 이렇게 가겠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맞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 지금 요 그래프랑 그다음 요 그래프랑 만나는 요 점 좌표. 그지? 요 점 좌표가 뭘까요? 만약 이거를 직접적으로 점을 구하려고 하면 얘랑 얘를 연립을 해야 되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얘네 둘 다가 지금 누구를 지나요? 2,1을 지난다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2,1을 지나는지 한번 해보자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니까 어때요? 4니까 얘는 그러면 3분의 10이잖아. 2도 2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2,1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얘는 1은 1,1을 집어넣어야 되나? 2,1 집어넣은 거 맞잖아. 아니죠. 1,2를 집어넣어야죠. 그럼 뭐 헛소리가 뭐니? 1,2를 집어넣어야죠. 얘가 1,2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1,2 둘 다 이거 지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야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때요? 1,2가 되죠? 맞죠? 문제에서 이거 있잖아. 1,2를 지난댔잖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그럼 여기서 1 집어넣으시면 어때요? 1,2가 되죠?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그럼 요점 좌표가 1,2인가요? 그럼 우리가 원래 하던 짓거리대로 해볼까? 원래 하던 짓이 뭐였는데 얘 역함수랑 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식을 한번 해보죠.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는 애가 얘가 이제 x라고 이렇게 해가면 양쪽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이제 x제곱.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3x가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얘는 또 일단 자연수 유리수 범위 내에서 안 나오죠.
루트를 갖다 집어넣어서 얘는 이제 판별식 갖다 때려버리시면 얘는 9 빼기 여기 24일치 하시면 뭐 37 뭐 그런 뉘앙스가 나온단 말이야. 다르지 지금. 왜 이럴까요? 그럼 이 점 좌표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 점 좌표는 알고 보면 얘는 1,2인 거잖아 지금. y는 x 위의 점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림 뉘앙스를 보면 약간 y는 x 위의 점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정의역이 어때요? 여기 정의역은 얘 뭐 치역을 볼까요? 얘 치역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얘 정의역은 x는 뭐야?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그죠? 네.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아요. 3분의 7일 때가 0이니까. 그럼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구한 이 친구의 정의역은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때 이제 치역은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 그래프를 봤을 때 얘는 정의역을 당연히 이쪽 그래프를 보는 게 맞는 거고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데 그럼 여기에다가 1, 뭐시기를 하나 여기에다 1, 뭐시기를 하나 둘 다 1,2를 지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점은 1,2가 될 게 맞지 싶은데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죠. 얘를 얘랑도 해볼까? 얘랑도 해보시면 얘 y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7이라는 애랑 얘랑 x랑 같다 이렇게 나서 양쪽에 마이너스 3 곱해버리시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인데 넘어오면서 플러스 3x 빼기 7은 0이니까 얘도 지금 보니까 이 식이랑 똑같은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x랑 교점을 잡고 이거랑 이거 원래 원함수랑 x랑 교점 잡고 역함수랑 x랑 교점 잡았을 때 나오는 결론의 식이 똑같으면 얘랑 얘 그는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왜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그러니까 그냥 9 빼기 28이니까 9 더하기 28이니까 37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얘가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얘는 x가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근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7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7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루트 37이라는 애는 대략적으로 6점 얼마 얼마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9점 얼마 얼마란 말이야. 위에가 마이너스 9점 얼마 얼마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점 얼마 얼마예요. 그 다음에 얘는 생각을 해보면 얘도 6점 얘가 6점 얼마니까 위에는 3점 얼마 얼마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1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1점 얼마 되는 여기가 여기 사이에 존재할 거니까 사실 이 점은 이 1,2라는 점이 아니라 누구라는 점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7,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7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프 상으로 놓고 보면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1,2도 분명히 이거에다 1,2를 집어넣으나 여기에 1,2를 집어넣어도 만족하잖아. 그러면 걔도 그래프 상으로 똑같은 지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얘 그래프를 갖다 생각한다면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이거랑 이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당연히 위에 점도 교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점좌표를 봤을 때 1,2라는 걸 넣었을 때 여기 1이라는 지점 그럼 얘는 지금 1점 얼마니까 1.1이라는 걸 넣었을 때 하나는 2가 아닌데 하나는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죠? 교점이 약간 두 개가 되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죠? 왜 이럴까? 생각해봐.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니까 졸고 앉았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거에 대한 모순점이 생긴 거잖아. 여태까지 어떤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의
그 교점은 y는 x 위에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상황을 지금 약간 반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은 애가 있는데? 근데 그래프상으로 놓고 보니까 1,2에서는 얘네 지금 둘이 값이 좀 다른 느낌인데? 어디서 나온 오류일까요?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연스러운 그래프상으로는 그냥 숫자랑 숫자 사이에 아. 무한한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의 교점 구할 때 원래 함수랑 y는 x 가지고 교점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감소 함수인 경우는 가끔씩 그런 아닌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인 게 이게 지금 감소 함수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둘 다가 감소 함수야. 근데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1,2라는 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보이는데 이 점좌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1,2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냐는 거죠. 얘가 지금 어쨌든 구했을 때 1점 얼마니까 1이라는 애는 얘보다 좀 더 앞에 있는 요 어디 지점일 건데 그럼 요 어디 지점에서 얘가 또 만나야 되냐 이 얘기인 거야. 너무 재밌지 않니? 여측 실컷 했던 얘기에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가져왔는데 야 13-10번 이거 연구해 오세요. 연구해 오시면서 숙제야. 플러스로 그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가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 않는 그런 사례를 찾아와 보세요. 이거는 제가 백날 설명해줘도 너네가 한번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찾아보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 내가 백날 설명해줘도 다음 날 기억 못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라진 1,2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지금 뒤에 문제를 풀긴 풀어야 돼서 얘를 붙잡고 있을 시간은 없고. 알겠죠? 나 분명히 얘기했다. 13-10번 목요일날 볼 거임. 어차피 우리 목요일 금요일날 다항함수 그래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항함수 얘기할 건데 그때 얘도 한번 다시 한번 다뤄봅시다. 다음 13-8번 자 얘는 fx가 루트 x x제곱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에서 그래프의 윗부분과 이거 공통 내부 부분을 해달래.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겠네.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니까 얘는 1사분면적으로 쭉 뻗는 애고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요렇게 생긴 애겠네요. 그러면 그쵸? 근데 얘네들이가 서로 어떤 관계야? 역함수 관계잖아. 물론 완전체 기준이에요. 완전체 기준. 근데 얘는 지금 역함수 부분에서 엄밀히 말하면 얘에 대한 역함수는 요렇게 생기는데 걔가 아니라 요 반대편 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는 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둘이 역함수 관계라기보다는 얘 완전체랑 얘 완전체가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거 역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얘는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굴곡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2차 함수의 포물선을 얘기하면 얘가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얘랑 x제곱 더하기 y-1 x제곱 더하기 y-1의 통째로 제곱을 한 게 1이라는 애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얘는 뭐야? y축으로 1만큼 가고 그럼 여기서 1만큼 이렇게 원을 사이즈를 그려줬을 때 요 일자리 원을 이렇게 그려줬을 때 여기에 이 그래프의 윗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요 넓이 요 희한하게 생긴 요 넓이 이해되시나요? 맞나? 그럼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해보자. 일단 얘랑이 어차피 요점 좌표가 1,1이거든요.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왜냐면 얘네가 지금 어쨌든 반지름 길이가 1인 거니까 대체 언제 1 되는지를 집어보니까 1,1이나 마이너스 1,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이 반원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크게 문제가 없어. 그럼 이제 여기에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내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얘네의 모양이자 굴곡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만큼 부분을 딱 잘라서 여기에 붙여도 될까 안 될까?
여기 지금 이만큼에 해당하는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갖다 잘라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갖다 붙이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요? 굴곡이 같은 거니까. 이거 우리 언제 했냐면 2차 함수 그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할 때 2차 함수 평행 이동해가지고 막 되게 이상한 곡선 넓이 구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모른 척하네 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요 밑에 이만큼을 잘라서 여기 붙이는 거 했던 거 있잖아. 3학년 때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중학교 3학년 학기 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이 굴곡이랑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이 굴곡이 똑같기 때문에 요만큼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밑에는 이 사각형은 1 곱하기 1짜리니까 얘는 1. 이외에는 반지름 길이가 뭐야?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의 절반이니까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요 위에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얘는 2분의 파이. 그래서 답은 2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한번 해보죠. 밑에 거 13 다시 11번을 해보죠. 13-11번. 자, 그림을 그리면 약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얘가 지금 2,4고 얘가 지금 이 마이너스 4,2니까 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는 어떨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면 얘를 갖다가 90도 회전시키면 얘예요. 이 곡선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 2,4를 잡고 90도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실제로 수능 단계에서 수능 단계에서 대칭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90도 회전하는 이런 그래프들을 잘 모르고 잘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시면 여기를 이대로 잘라서 붙이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어쨌든 뭐야? 이 사이의 면적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얘. 이거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 여기 이 친구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약간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이렇게 가서 뭐 얘를 잘라서 붙여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라서 얘를 갖다 잘라서 붙일 경우 얘가 약간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런 뉘앙스가 되지 않을까요? 쌤 근데 음. 저 fx에서 음. x가 음수인 거면은 루트 마이너스 x가 음. 플러스 되면서 아니죠. 이 그래프 중에서 x가 음수일 때인 거를 생각하자는 거죠. 얘 그래프는 뭔데요? 원점에서 스타트해서 2, 4분면으로 꽂는애잖아요. 근데 응. 얘가 응. 대입한 그 대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당연한 건 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양수가 되게끔 설계를 하는 거야. 그렇게 치면 원래 정의역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안에 마이너스가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정의역 자체를 음수로 잡아줘야 루트 안의 값이 양수가 된다는 소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린 이런 그래프, 이런 식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면적인 거죠, 이 면적.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안 돼?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려니까 만약에 이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귀찮죠? 왜 귀찮아? 이거 뭐 이 면적 구하려면 어떻게 해? 되게 삐딱하게 생긴 사각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면적을 직접적으로 구하자면 어떻게 구해요? 갖다 잘라버리면 되지 뭐. 뭐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점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2 뭐 이런 애들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아예 안 구하고 다듬어 버릴 수 있을까? 너 어떻게 담냈니? 찍었니? 어떻게 그림 잘 옮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옮기자면 돼? 아니야? 어? 잘못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이거 90도인 줄 알고 응. 그 사다리 꼴
아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고? 네. 근데 사다리 꼴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아 얘도 이렇게 그냥 이거랑 이제 2랑 4랑 더해가지고 4 곱했다는 거야? 약간 얻어 걸렸네. 얻어 걸리긴 했네. 얻어 걸린 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잘 쪼개면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사각형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점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직선을 구한다 y절편 잡고 해야 된다. 수행쇼를 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잘라 붙일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이 같은 것까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다 자르지 말고 요만큼만 자르는 거야. 요만큼만 잘라서 여기에 붙여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디가 되는가? 이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이 삼각형 넓이. 맞나요? 근데 이거 가운데 각도 몇 도라고? 90도라며. 그지? 그럼 얘 한 변 길이 얼마야? 요거 한 변 길이 이거 루트에 4 플러스 16 하니까 루트 20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20 곱하기 루트 20 곱하기 20 곱하기 루트 20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얘는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기서 이 사각형을 구하려니까 너무 말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차피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이 똑같은 곡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요만큼만 잘라서 붙이면 요 사각형, 삼각형을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쌤, 저 한명 길이 루트 10이 아니에요? 뭐? 저 영어 원점에서 2,4 길이 루트 10이 아니에요? 한번 해봐. 아니, 참 선생이니까 제자가 잘못되면 그를 바로 잡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까먹었어요. 직선의 방정. 아 죽을 이게 무슨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아, 점과 점 사이 거리. 아, 뭐? 왜 설명해봐?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설명해보라고. 그쵸. 했는지. 생각났다 방금. 왜 또 구라치는 대로? 16제곱, 아니 16제곱이래. 4제곱 더하기 2제곱. 그러니까 왜 4제곱 더하기 2제곱 왜 하는데? 1 4 빼기 0의 제곱 응. 더하기 2 빼기 0의 제곱. 응. 그렇죠. 그거 왜 그런데요? 이렇게 내렸을 때 이거 밑변 길이 높이 길 피타고라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공식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됐죠? 뒤에 이제 넘어가면 연습 문제인데 숙제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살짝 보고 이제 다항 함수만 하면 끝이야. 자, 근데 숙제 얘기했죠? 숙제 누리함수 끝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형 만렙을 끝내오시면 됩니다. 유형 만렙을 끝내오시면 되고 끝내오기. 끝내오시죠. 좀 많은데. 어차피 우리 금요일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서 유형 만렙을 가능하면 끝내오시고 그러고 좀 남으면 목요일 금요일 넘어갈 때 숙제로 또 남겨드리긴 할게.